라디오에 한 여성의 사연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말이지요. 다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낯선 한국에서 그녀를 외롭지 않게 해줬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모리시타입니다. 29살 미국에서 자란 일본계 2세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망하면서 갑자기 실직했거든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일본 친척집에 왔는데 도쿄 거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분명 제가 태어난 곳인데 왜 이렇게 관광객 같은 기분일까요? 신주쿠 번화가를 걸으면서도 어딘가 어정쩡한 느낌이었어요. 카페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물었죠. 혹시 이 근처에 있는 한국문화원 아세요? 그런데 둘 다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발음도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지하철 3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보여요. 오늘 K-파프 댄스 수업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속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으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4학년 때 점심시간마다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제게 조용히 다가온 아이가 있었어요. 지훈이라는 한국계 2세 남자아이였죠. 다른 아이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놀릴 때도 지훈은 그냥 옆에 앉아 자기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넌 왜 나랑 앉아 있어?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너는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집에서는 일본식 예의를 지키라고 했고 학교에서는 미국 아이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는데 어느 쪽도 완전히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둘이 알면 돼. 지훈이 덧붙인 그 말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아까 본 두 일본 여성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할 때 보여준 자연스러운 표정,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일본어를 쓸 때와는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아, 너 일본 사람이구나라는 반응이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전철 안 광고판에서 한국 드라마 포스터를 봤습니다. 주인공들의 표정이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지훈이 가끔 보여주던 그런 표정 말이에요. 한국.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 봤습니다. 처음 입에 담아보는 단어였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제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경계에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은 아닐까요? 지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일은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말처럼 우리는 둘이 알면 되잖아요. 한국과 저 둘이 말이에요. 일본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벽이 느껴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 얘는 미국에서 자란 아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는 참 미국적이야. 이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할 때나 인사를 할 때 드러나는 미국식 몸짓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나 봐요. 집에서는 일본 사람 같지 않고 미국에서는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저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책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잡지 코너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일본인 여성, 한국 귀화 후 서울 스타트업 성공기. 제목만 봐도 놀라웠는데 사진을 보고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미치코였거든요. 어릴 적 일본에서 잠깐 만났던 친구였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미치코는 지금 김미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준 곳이에요. 기사 속 미치코의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함께 성장하려는 분위기예요. 이 말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답답함과 비슷한 걸 미치코도 느꼈던 건 아닐까요? 서점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치코가 한국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말이죠. 그때 문득 지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둘이 알면 돼. 어릴 적 지훈이 제게 해준 말이었는데 왠지 지금 상황에도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미치코와 한국, 둘이 알면 된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찾아볼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들.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게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싶었어요. 혹시 나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치코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저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끼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오늘 미치코의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경계에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지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친척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미치코에게 연락해보자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훈이 어릴 적 제게 보여준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치코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예감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더 이상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편안해할 수 있는 곳,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그곳이 혹시 한국일까요? 용기를 내어 미치코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확히는 김미진이죠.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생각보다 빨리 답장이 왔어요. 하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지금 서울에 있어. 한번 놀러와. 영상 통화에서 본 미진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거든요. 한국 생활 어때? 정말 좋아. 여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미지는 서울 스타트업에서 UX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는데 완전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에 충격받았어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았어?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 틀려도 웃으면서 고쳐주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더라. 제가 지금까지 찾던 환경이었어요. 하나도 한번 와봐. 한국 스타트업들이 지금 외국인 인재를 많이 찾고 있어. 미진이 외국인 채용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서울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UX 디자이너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제 경력과 딱 맞았어요. 지원해볼까?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지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둘이 알면 돼. 지훈은 제가 일본계라는 걸 알면서도 편견 없이 대해줬죠. 한국도 그런 곳일까요? 미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배워볼까? 처음 입에 담아보는 다짐이었는데 설렜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저녁에 친척들에게 한국 취업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언어도 안 되는데 괜찮겠어?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미진이 보여준 밝은 모습, 지훈이 보여준 따뜻함이 한국에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력서를 작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솔직하게 썼어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말이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첫 발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스타트업에서 면접 제안을 받은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디지털 안내판들, 빠른 와이파이, 모든 절차가 앱으로 처리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입국 심사도 QR코드 하나로 끝났어요. 미국보다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오지 속도가 놀라웠어요. 미진에게 연락하니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면접 파이팅. 한국 회사들은 생각보다 수평적이야. 테헤랄로 스타트업 본사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젊은 직원들이 캐주얼하게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죠. 하나 모리시타시죠? 반갑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일본계라고 하니 일본어로도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저희 팀에도 일본 출신 개발자가 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벽 없는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포트폴리오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이 UX 플로우가 흥미롭습니다. 팀장이 제 작업물을 꼼꼼히 살펴보며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아직 기초 수준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면접 후 미진과 강남 거리를 걸었어요. 카페마다 젊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일하고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 완전히 달라. 이렇게 개방적일 줄 몰랐어.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일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대해? 정말 친절해. 한국어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해. 미진이 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루 만에 느낀 한국이 상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디지털 인프라는 미국보다 앞서 있고 업무 환경은 자유롭고 수평적이며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개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느꼈어요. 일본계도 미국인도 아닌 그냥 저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지훈이 말했던 우리는 둘이 알면 돼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축하드려요, 하나씨. 다음 달부터 저희와 함께 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대답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서울 정착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집을 구하고 은행 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됐어요. 한국은 정말 디지털 강국이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편리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입사 첫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맞이하는 방식이 특별했어요. 하나씨 환영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일본계 미국인이시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동료로 생각해요. 제 배경에 대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글로벌한 경험을 가진 팀원이 왔다며 반겨줬어요. 첫 주 동안 놀란 게 많았습니다. 회의 때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 실수에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 씨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걸로 진행해 볼까요? 제 제안이 바로 프로젝트에 반영되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퇴근 후 일상도 신기했어요. 집문은 스마트 도어락으로 열고 편의점에서는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배달 음식은 앱으로 주문했죠. 이 정도면 한국어 못해도 살 수 있겠네. 하지만 한국어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가르쳐 줬거든요. 이건 고생하셨습니다예요. 퇴근할 때 쓰는 말이죠. 감사합니다를 줄여서 감사라고도 해요. 틀려도 웃으면서 고쳐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어를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팀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하나 씨는 어떤 음식 못 드세요?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워주더라고요.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음료수를 따로 준비해주기도 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어릴 적 제게 해준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둘이 알면 돼. 이제 그 우리에는 한국과 제가 포함돼 있었어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미진과 홍대를 돌아다녔어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봤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국제적인 도시네. 맞아. 여기서는 다름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지. 미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도쿄 카페에서 봤던 일본 여성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일본 친척집에서 어정쩡한 마음으로 지내던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니.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죠. 지훈이 어릴 적 보여준 따뜻함을 이제 한국 전체에서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미진이 추천해준 다문화 이민 2세대 모임에 참가했어요. 하나씨 환영해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고 이쪽은 러시아에서 온 아나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모두 저처럼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나디아라고 불러주세요. 나디아는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중에 만난 조교가 지금의 남편이에요. 모임에서 함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는 어떻게 들릴까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특별해요. 감정이 풍부하고 말로 포옹하는 느낌이에요. 영상 속 외국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어에는 마음을 전하는 힘이 있어.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배울수록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해되더라고요. 아나가 덧붙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가 한국을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항상 안전을 걱정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밤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공감됐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디아가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을 때 조교가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격려해줬죠. 그때 느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구나. 그 말을 들으니 지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똑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나 씨는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어정쩡함, 미진과의 만남, 그리고 지훈의 기억까지.
와, 정말 운명적이네요. 한국이 하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경계선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계라는 배경, 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살. 이 모든 게 저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나디아가 추천해준 한국어 공부 영상을 봤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그대로 표현해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신기했어요. 한국어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입니다. 연습해봤습니다. 발음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디아의 말처럼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어요. 지훈이 어릴 적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안정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가족,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말 거기서 계속 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게 어때? 아버지 회사에서도 자리가 있을 텐데. 미국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한국에 속은 거 아니야? 거기서 정말 외국인이 잘 살 수 있어? 언어도 어려운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특히 일본 친척들의 반응이 강했어요. 하나는 일본 사람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 살려고 해? 문화도 다르고 어려울 텐데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문득 지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때도 지훈은 옆에 앉아 있었죠. 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둘이 알면 돼. 그리고 미진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 밝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 나디아가 들려준 따뜻한 러브스토리까지. 아니야,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진짜야.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과 1대1 면담이 있었습니다. 하나 씨 덕분에 저희 제품이 해외 진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할 때 하나 씨의 문화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제품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 복잡한 배경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곳이었죠. 저녁에 미진과 나디아를 만났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니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일본 가족들이 계속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미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디아도 위로해줬어요.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응원해줘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 씨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 만에 제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게 보였어요. 나는 더 이상 경계인이 아니야.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한국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릴 적부터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줄 필요는 없어요. 지훈이 그랬듯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거예요.
한국과 우리는 둘이 알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제가 찾은 행복과 가능성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나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진.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두고 성을 진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일본의 모리시타와 미국의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귀화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도쿄 카페에서 한국어 대화를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동료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미진과 나디아에게 귀화 소식을 알렸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저희가 하나씨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 같아서 뿌듯해요. 둘과 함께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리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정체성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새로운 일본계 미국인이 물어봤습니다. 물론 있었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줬어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시 공공 UX 개선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된 거예요. 외국인 관점에서 서울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해 주세요. 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도 나의 일부야. 그렇게 생각하니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들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서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앱이 정말 편해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쉽게 돼요. 한국어 못해도 키오스크로 다 해결되니까 좋아요.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 모임에서 새로운 멤버를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배경의 일본계 미국인 후배였습니다. 저도 정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 지훈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해준 그 따뜻한 말들이요. 너도 둘만 알면 돼. 제가 그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훈이 제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한국에서 찾은 제자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귀화 승인이 났습니다. 하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받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나진 씨. 공무원이 웃으며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 나디아와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하나 씨가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몇 년 전 도쿄에서 느꼈던 어정쩡함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땅에서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훈이 어릴 적 보여준 따뜻함이 이제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진. 새로운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